스포츠가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기를 KBS 라디오가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박태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박태원입니다. 네, 오늘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프로야구 비 때문에 취소되는 경기들이 나오면서 오늘은 3경기나 더블 헤더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과 키움의 대구 경기가 더블 헤더 1차전 도중 폭우가 내려 중단이 됐고 결국 1차전 강우 콜드게임으로 삼성이 7대1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2차전은 비 때문에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NC 대 SSG의 더블헤더 1차전은 NC가 9대2 완승을 거뒀고요. 2차전 현재 5회 초고 2차전 역시 NC가 SSG의 4대3 한 점 차로 이기고 있습니다. 기아 대 두산 경기도 더블헤더로 진행됐습니다. 1차전은 두산이 5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2차전 상황 7회 초 두산이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한편 1위 KT는 한화의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6회 초입니다. 4대3 KT가 한화에 한 점차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KT를 1.5 경기차로 쫓고 있는 LG는 롯데를 상대하고 있었는데요. 이 구장도 비가 갑자기 내리면서 결국 경기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메이저리그 토론토의 류현진이 시즌 13승에 재도전했습니다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류현진은 볼티모어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앞선 6회 투아웃까지 무안타, 무실점, 삼진 6개 완벽 투를 선보였지만 이후 2루타와 동점 적시타를 허용하며 3실점하고 토론토가 4대2로 패하면서 류현진은 시즌 8패째를 안고 말았습니다. 한편 양현종 선수는 단 한 경기만 던지고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갔습니다. 텍사스 구단은 양현종이 트리플 A 라운드록으로 돌아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출전하는 축구대표팀의 에이스 손흥민이 어제 유럽파 황희찬 또 황의조와 함께 대표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벤투호는 이라크전을 하루 앞둔 오늘 완전체로 최종 전술훈련을 가졌습니다. 한편 벤투 감독은 첫 상대인 이라크에 대해 4백과 5백 등 다양한 전술을 가동한다며 최근에 감독도 바뀌어 새 사령탑 세제 첫 경기에서 빌드업 등 다른 경기 스타일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네, 오늘 대회 반환점을 지나 막바지로 향해 가는 2020 도쿄 패럴림픽 특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올림픽을 치르고 돌아오는 게 또 하나의 과제이자 목표이기도 한 우리 한국 선수단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묵묵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응원을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선수단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도쿄 현지에서 한국 선수단 이끌고 계시는 주원홍 선수단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주원홍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수단장 주원홍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른데요. 어느새 이번 주말이면 도쿄 패럴림픽이 막을 내리네요. 우리 선수단 네, 그렇습니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네, 다행히 우리 선수도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또 코로나 확진자 하나도 없이 지난주까지 굉장히 날씨가 덥고 습했는데 잘 견뎠고요. 이번 주는 그래도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서 비교적 기온이 내려가서 좀 선수들이 좋은 그 환경에서 경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근데 도쿄에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보니까 어마어마하던데요. 걱정스럽기도 한데 현재 어떻습니까? 이 패럴림픽 조직위에서 워낙 지금 방역 수칙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경기장 들어갈 때마다 그 체온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마스크 착용은 계속 자원봉사자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아침마다 타액 검사를 제출하고 건강 정보를 어플로 등록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수단이 또 갈 수 있는 곳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선수촌 안에서 지금 해결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촌에서 경기장에 갔을 때는 이제 경기장으로 우리 급식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도시락을 받아서 먹고 있고요. 우리 급식 지원센터에서 2012년부터 런던 패럴림픽 때부터 이제 지원을 했는데요. 선수들이 반응도 좋고 메뉴도 굉장히 좋아서 아주 좋은 그런 음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현지 방역 수칙이 워낙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몸이 불편한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현지에서 불편한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아마 패럴림픽 중에서 가장 준비를 잘한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고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이동 편의시설 이런 것들도 잘 제공되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런데 관중이 없잖아요. 조용한 경기장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선수들은 이 관중이 없는 게 어떻다고 하던가요?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경기 관계자들이 다 서로 각 나라의 경기자들이 모여서 응원하고 그러면서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원들과 함께 응원하면서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직원들이랑 응원하러 가시면 선수들이 더 힘을 내겠어요? 네, 저희 할 일이 그런 거죠. 예. 응원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이제 사격 경기장이 좀 멀어서요. 사격 경기를 2경기를 봤는데 한 경기에서는 계속 리드를 하다가 마지막에 0.1점 차이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너무 아쉬운 경기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경기는 4위로 마감을 했고요. 또 탁구 경기가 단체전에서 남녀가 다 이제 준결승을 통과해서 결승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일 아마 이제 금이나 은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경기가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또 육상에서는 100m 경기를 뛰었는데 아쉽게도 8위로 마감을 했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과 또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메달 색과 메달 레이스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좀 생각도 가끔 해보는데요. 그래도 목표치에 순조롭게 다가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가 조금 목표에 조금 부족한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보치아에서 개인전에서 좀 예선 탈락을 해서 좀 아쉬운 감은 있지만 단체전에 잘해줄 거라 믿고 있고요. 탁구에서 의외로 잘해줘가지고 지금 금을 하나 따고 있고 지금 복식이나 단체전 경기에서 금을 딸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강세를 보이기는 배드민턴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태권도 이런 종목들에서 좋은 성적을 나올 거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요, 응원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선수들이 도전하는 것 자체, 거기서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단장님께서는 선수들에게 어떤 말씀을 많이 해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은 이제 메달을 따기가 그래도 가능성이 많은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각자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를 이뤘을 때 더 기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응원 보내주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죠. 뭐 TV나 또 뉴스를 통해서 이제 그 패럴림픽 소식을 들으면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장애인 스포츠는 사실 대부분 다 중도 장애를 통해서 이제 그 부상을 당하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처럼 이렇게 스포츠를 통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한 재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가지려면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패럴림픽 그 위원회에서도 그 15%하고 함께하는 그런 이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그 전 세계 장애인 숫자가 15%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5%의 장애인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그런 캠페인에 좀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도쿄 현지에서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낌없는 응원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의 현지 분위기 주원홍 선수 단장 연결해서 살펴봤습니다.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님들 정말 멋지시고 존경합니다. 힘내시고 최선을 다해서 목표하는 것까지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메달도 꼭 따주세요. 파이팅! 화이팅! 패럴림픽 화이팅! 2020 도쿄 패럴림픽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스포츠 듣고 계십니다. 패럴림픽 이야기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KBS 패럴림픽 해설위원이신 국민체육진흥공단 김권일 정책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개회식 중계에도 많은 네. 도움 말씀 주셨고요. 여러 종목의 해설을 또 진짜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엄청 바쁘시죠? 네. 예, 장애인 스포츠의 전문가가 어떤 계기로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고등학교 시절에 저도 선수 출신은 아니었는데 운동을 좋아한다고 이제 체육 선생님께서 권유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연히 특수체육학과를 진학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지도 교수님께서 관련 대학원 과정을 한번 해봐라.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계획 대비해서 이제 갑자기 진로가 바뀌면서 지금 현재까지 와서 지금 현재는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에게 제가 여쭤볼 게 오늘 많거든요. 일단 뭐 패럴림픽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고요. 네. 발전 과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패럴림픽은 실제 이 단어는 1964년도 도쿄대회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파라플레지아라는 사지마비 장애인 그리고 올림픽의 합성어인데요. 그 전에는 스토크 맨드빌 대회라고 해서 독일 출신의 영국 의사 구트만 박사가 스토크 맨드빌 대회를 전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포츠를 재활수단으로 이제 적용을 시켰고 양궁 대회를 이제 처음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목 수도 늘어나고 이제 국제 대회로 이제 발전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1960년 로마 대회가 스토크 맨드빌 대회 이제 좀 확장된 개념인데 예. 현재는 그걸 이제 1회 패럴림픽이라고 얘기를 하고 2회 동경 올림픽 때에 이제 패럴림픽을 사지마비인들의 올림픽이다. 그렇게 해서 패럴림픽 단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역사는 굉장히 좀 깊고 긴 편이군요. 그 1964년 도쿄 대회를 치르고 이번에 또 대회를 도쿄에서 또 치르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까 뭐 주원홍 단장도 그러는데 도쿄에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잘했다고 해요. 네. 예, 그 많은 또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겠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장애인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전 먼저 들었던 기억이 그렇습니다. 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 패럴림픽이라고 이렇게 용어가 바뀐 건 언제입니까? 2018년 평창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국제대회 지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평창 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법이라고 공식적으로 들어가면서 네. 장애인 올림픽이라는 용어 대신에 패럴림픽을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1988년 서울 패럴림픽은 그 당시에는 서울 장애자 올림픽이라고 사용을 네, 했었습니다. 저도 그 개막식 때 그게 조금 자막을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그게 곰돌이도 있었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그 마스코트였고 그때 당시 이제 장애자라고 쓰던 용어가 장애인으로 바뀌면서 이제 장애인 올림픽이었었는데 패럴림픽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바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 시작 그게 이제 패럴림픽 이제 원료도 물어보셨는데 최근에는 이 파라플레지아 대신에 패러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재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88 서울 패럴림픽 이후인데 그러면 같은 패럴림픽인데 사지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이 아니고 네. 동등하게 올림픽과 동등하게 치러지는 올림픽 게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플레지아에서 온 패럴림픽이 이제 그 단어가 패러렐. 패러렐. 동등 네. 동등. 네네. 병행. 의미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미를 쓰기 시작한 그다음에 IPC가 해석하기 시작한 게 서울 패럴림픽 이후 89년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88 서울 올림픽이 뭔가 큰 계기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88 서울 패럴림픽은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이 개최되고 바로 이어서 패럴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IOC하고 IPC가 협정을 공식적으로 맺은 게 얼마 안 됐어요. 2012년도인데 1988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관례화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올림픽이 개최된 도시에서 바로 이어서 같은 해에 한 달 후에 패럴림픽이 이어지고요. 그게 이제 관례화가 되니까 그 다음 대회부터는 계속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IOC하고 IPC가 협정을 맺습니다. 앞으로는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를 같이 구성을 해라. 예. 그리고 동년동서에서 같이 개최하는 거를 공식화한다. 와. 그게 이제 처음 시작이 서울 패럴림픽입니다.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이 서울 올림픽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뭔가 이 시작인 것 같고 네. 뭔가 뿌듯하고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자랑을 조금 더 할까요? 예. 88 서울 패럴림픽은 또 지금 현재 아지토스라는 이제 3원 3개의 깃발 모양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88 대회 전에는 패럴림픽은 공식 엠블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륜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 태극 문양을 반영을 시켜서 처음으로 엠블럼을 만들었습니다. 5개의 태극 모양으로. 물론 이제 그게 94년, 2004년 뭐 이렇게 그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의 이제 3가지의 문양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처음 엠블렘을 만든 것도 서울 패럴림픽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태극 문양이 이제 바탕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자랑스럽습니다. 황현대 성취상도 처음 제정을 했고요.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 그 곰두리들을 만난 88년 이후로 이 장애인 스포츠를 바라보는 인식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이제 조금 저보다 이제 좀 윗세대 어르신들은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극복의 올림픽, 장애를 극복하다 이제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접하셨을 거고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장애인 스포츠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또 다른 감탄, 존경의 대상, 스포츠의 순수하게 경기력을 최대 퍼포먼스로 내주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선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이게 결국 장애인 스포츠가 또 다른 영역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엘리트 스포츠 영역?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장애인 스포츠 경기력 또한 인식과 함께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저는 우리나라 장애인 탁구가 테이블 테니스. 야,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특히 이제 탁구 종목은 전통적으로 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 기준으로 많이 쓰는 효자 종목. 패럴림픽에서도 탁구가 이제 효자 종목인데 그 외에
양궁이나 사격 종목도 전통적으로 패럴림픽에서 이제 효자 종목인데 이번 선수단 구성을 보시면은 19명의 선수들이 탁구 선수들이에요. 많이 봤네요. 네, 이 선수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 베이징 대회 이후에 세대 교체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도 계속 지켜보시면 9세대 이제 선수들, 좀 이제 연배가 있는 선수들, 그다음에 신인 선수들이 신구 조화를 굉장히 잘 해주고 개인전에서도 기량 발휘를 굉장히 잘 해주고 복식에서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종목 보면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첫 출전했던 선수들이 이제 4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계속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탁구가 참 금운동 모두 태극기가 올라가는 장면을 봤을 때 이게 한국 탁구다. 이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여기다가 뭐 보치아랑 배드민턴 몇 개 더 하면은 막 금메달. 사격, 양궁. 오늘 사격 선수 박진호 선수 굉장히 아쉬웠었습니다. 예.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0.1점 차이로 이제 저희가 아쉽게 은메달을 땄지만 은메달로는 아쉬운 선수지만 또 예선전에서 세계 신기록도 세웠고요. 마지막 한 발 한 발을 쏘는데 굉장히 집중도 잘 했고요. 아마 박진호 선수 사례가 우리 선수단 전체적으로 좋은 기운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딱 0.1점 차로. 맞습니다. 예. 메달 색이 좀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했습니다. 같이 상대한 독일 선수도 끝까지 안 흔들리더라고요. 예. 네. 자, 그리고 말이 9연패지 9 곱하기 4는 36입니다. 네. 게다가 올해 1년 늦게 했으니까 37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 종목의 보치아 말씀하시는 거죠? 최강자가 될 것 같았는데 좀 예상과 조금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정원 선수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 대회도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개인전에서 못 땄었던 대회도 있었고, 단체전에서 못 따면서 개인전에서 땄던 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선수들이 아직 단체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9연패 충분히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바람이기도 하고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양궁도 그렇지만 이 보치아도 전 세계적으로 수준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 맞습니다. 이 견제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우리 보치아를 이제 좀 익숙하게 많이 보신 그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한 전략 게임인데 그렇죠. 예. 거기에 플러스해서 최근에는 이제 장애 정도에서 조금 경한 장애 선수들이 같이 오픈으로 들어옵니다. 이번 이제 정원 선수나 김한수 선수 같이 경쟁을 했었던 선수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는 아예 없었어요, 경쟁이 되는 선수들이. 근데 이번 대회 이제 튀어나오면서 전략도 이제 이미 노출이 됐고 거기에 이제 기능 수준에서도 조금 이제 다투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보치아 직접 공을 다루는 선수도 뭐 많은 감각과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파트너도 중요하다면서요? 그럼요. 특히 이제 중증장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보조 인력이 들어가는데 최근의 경향 우리나라는 좀 오래됐습니다.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직접 게임을 배우세요. 그리고 나서 그 경기 보조로 들어가는데 경기 중에는 절대 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선수 움직임 하나만 보더라도 조금 이제 캐치가 되잖아요.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특히 이번 대회에 우리 가족이니까. 어머님들이 경기 보조, 그럼 거기에 이제 생활 보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같이 많이 하십니다. 아직 뭐 일정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9연패로 가는 길 갈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닷새 남았나요? 네, 이제 오늘 지났으니까 2, 3, 4, 5, 4일 남았죠. 뭐 우리나라가 몇 위 했다. 금메달 몇 개 땄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새 그 스포츠를 바라보는 인식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목표는 엘리트 스포츠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선수들 역시도 메달의 1등만을 바라보고 이제 이거 안 되면 은메달 올라가서 울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러한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보고요. 응원을 해주시는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장애인 스포츠를 바라볼 때 극복의 또는 감동의 뭐 드라마 여기보다는 감탄하고 존경할 만한 드라마, 새로운 스포츠의 영웅으로 이제 봐주시고요.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본인의 기록 향상에 또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보게 되면 네. 그것이 또 하나의 존중이 되는 영웅의 탄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패럴림픽에서 이제 첫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배드민턴이랑 태권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배드민턴이 우리나라가 강국이라면서요? 그렇죠. 세계 선수권 대회 그동안 이제 아시아 장애인 경기 대회는 이제 계속 들어가 있었고 패럴림픽에는 처음 들어왔는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선수들 기록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첫 추가된 종목이긴 하지만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패럴림픽에서는요 어떤 나라가 좀 강한 나라인가요? 일단 2008년 베이징 대회를 준비하면서 중국이 1위로 올라선 이후에 한 번도 안 뺏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영국 장애인 체육 발상지 영국도 당연히 강국이고 미국, 호주,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강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개최국으로서 지난 대회 조금 아쉬웠던 부분 금메달이 하나도 없었죠. 예, 그거를 좀 메꾸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2000년, 2004년 대회 이후로 금메달 수도 점점 줄어들고 순위도 점점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었거든요. 근데 2016년 대회가 끝나고 그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2020년 대회를 준비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신인 선수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아마 지금 2020 대회에서는 일본 선수들이 많은 금메달을 따지 않을까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세대 교체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세대 교체 말고 약간 좀 저변 확대 차원에서 다른 종목들도 조금 앞으로 더 희망을 걸고 있는 종목들 혹시 있을까요? 사격이나 양궁은 워낙 이제 먼저 앞선 세대에서 많이 했었던 종목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배드민턴이나 기타 또 보치아에서도 지속적으로 선수 발굴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쉬운 거는 이제 수영하고 육상이 메달 수가 가장 많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출전한 육상의 경우에는 이제 선수 2명밖에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신인 선수들이 계속 발굴이 돼야 되는데 정부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영역에서 재활 영역에서 스포츠로 진입하는 그런 우리 장애인분들이 선수로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김건일 실장님과 또 패럴림픽 역사부터 변화의 발전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패럴림픽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도 새로워졌고 청취자분들도 많이 새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고맙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패럴림픽 해설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김건일 정책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내일 개인 사정으로 하루 휴가를 내고요. 대신 김종현 아나운서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축구 기자들과 함께 축구대표팀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스포츠. KBS 58분 날씨. 현재